자, 뉴스공장 경제 가정뉴스 최병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포탈에는 잘 안 뜨는데 좀 걱정이 돼서 검색해 보거든요. 예. 포탈 외에는 이거 떠야 되는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 난리예요. 경상수지 2개월 연속 적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그리고 환율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미국 약 달러인데 왜 환율이 올라가는가?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수출액 계속 떨어지고 수출액이 지금 4월 달 들어서 4월 10일까지 통계 나왔는데 또 떨어졌죠. 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3월 달하고 비슷하게 예. 3월 달에 한 47억 달러 떨어졌는데 46억 달러 지금 열흘치만요. 예. 그러니까 한 50억 달러 가깝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건데 수출만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계속 그 감소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고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 3월 달까지 집계해 보게 되면은 거의 한 700억 달러 가깝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 비롯해서 계속 여러 번 말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언론들 얘기했는데요. 언론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간밤에 예를 들어서요. 예. 지금 이제 그 경제 관련 뉴스 중에서는 IMF가 이제 4월 전망치가 세계 경제 전망치가 나왔어요. IMF 전망치가 1월 달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1월 달에 예. 수정 전망치 나왔었는데 원래 이제 정기적인 전망치는 4월 달, 10월 달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고 있고 중간에 이제 1월 달하고 7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수정 전망치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작년 10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그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향 조정된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IMF가 예. 그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 예. 10월 달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 한참 우리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다른 나라들 중국, 러시아도 다 상향 조정했다. 예. 그때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4월 전망치가 4월 달께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언론에서 이거를 기사를 뭐 그러니까 금융 지금 이제 신용 경색이라든가 대출이 줄어들면 뭐 이런 염려만 되게 보도를 하고 앉아 있고 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또 하향 조정됐거든요. 또? 예. 연속으로?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하향 조정한 걸 또 다시 하향 조정했어요? 예.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올렸죠. 중국은 변동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경제 뉴스는 진짜 보도를 안 해요. 예. 왜냐면이 아니라 진짜 보도를 안 해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인데 연속 경상수지 2개월 연속 적자도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예, 이거 그림 있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예. 경상수지 변화액. 예, 이제 그림 보이잖아요. 예. 이게 지난해 5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가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집계를 했기 때문에요. 예. 1년 전 같은 달 대비해서 그 달별 월별로 좀 저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1년 전 이제 같은 달 대비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이게 변화를 쭉 저희 추적한 거예요. 네? 추적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그 해 그 달의 경상수지 변화액을 작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1, 2월. 예.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하고 달달이 비교해 봤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서 경상수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월 평균 63억 8천만 달러라는 얘기는 10개월 동안에 638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정보, 대단한 수치네. 그러니까 매달 줄어들었네요. 매달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밑으로 되고 있으니까. 경상수지가 매달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매달 한 달 더 빼지 않고. 그러더니 최근 2개월 연속으로 아예 마이너스로 넘어간 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니까는 그 지난해 파란색은 지난해 5월 달부터 12월이고요. 지난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 2월 달이 이제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제 좀 이렇게 비교해봤는데요. 경상수지는 대개 보게 되면 상품 수지. 지금 파란 거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고 주황색은 올해 1일, 2월 달이에요. 근데 이제 경상수지는 이제 크게 이제 상품 수지하고 우리가 흔히 무역 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세청을 통과하는 관세 그거하고 약간 관세청 기준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상품도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수출 수입한다고 생각할 때 물건, 상품 그렇죠. 그걸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쓰는 거라든가 여행객이 가서 돈 쓰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서비스 수지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주식에 해외에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배당 소득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거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원소득 수지에 이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가 상품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고 서비스 수지가 문제예요. 지금 이제 그 동안에 맨 왼쪽에 보게 되면은 본원소득 수지 중에서 특히 이제 주식 배당 소득이요. 이게 이제 그리고 그 동안에 경상수지 적자를 카바를 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카바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팍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면 반면에 서비스 수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적자가요. 근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크게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1, 2월 달 연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달러가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달러 방어하느라고 돈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지 달러는 지금 약세 아닙니까 최근에? 근데 왜 우리 환율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파란색이 달러 지수에 소위 말해서요. 주요 통화 대비로 구성한 이제 달러의 가격이죠 일종이에요. 달러의 가치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달러가 그렇죠. 달러가 높아지면 우리 원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약해져가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파란색 막대기하고 같이 주황색 선이 같이 움직였는데 지난 3월 하순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상관없이 우리 화폐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달러도 약해지고 있는데 한국 돈은 더 약해지고 앉았고 뭐 이런 식의 뭐 이게 일본은 이제 회복했던데 보니까. 그렇죠. 회복됐죠. 유로화도 회복됐고 다 회복됐는데 우리만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죠.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약하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화 가치는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으니까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리 동결을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 국민들은 작년 말에 한 1,450원대까지 돌파한 걸 기억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러니까 1,300원 위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들 하시는데 1,400원까지도 갔었으니까 뭐 별로 안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나 그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달러하고 이게 이 패턴이 완전히 상식을 넘어서 가지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요. 지금 우리 경제가 약체라는 거죠 지금. 이거 이러다가 이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지 펀드에 이런 우리 화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그동안 그 엔화는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큰 폭으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말하자면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참.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하고 일본 경제 성장 전망치가 제 기억으로는 최근 20년 넘게 일본보다 낮은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 낮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전됐죠. 저성장의 대명사인 일본보다 낮아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 IMF 때 처음 아니에요, 이게? IMF 때는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이제 잠깐 이제 역전됐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국이 높았었죠. 그러니까 IMF를 제외하고는 역전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IMF는 특수 상황이니까 제외하고 보면 계속 수십 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왔던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묻지 마세요. 황당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탈중국 선언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 탈중국 한다는데 그럼 뭘 알았어 니네 거 안 사줄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참.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그 1년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결산을 합니다. 정부가요. 정부도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10월 달에 우리가 흔히 예산 심사만 우리 기억 속에 남는데 그거 어떻게 썼는가를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보게 되면은 그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도 그러니까 이 자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산하고 부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뺀 게 이제 순자산이잖아요. 순자산. 순자산이 한 161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역대 정권 마지막하고 예. 현 정부 지난 첫 해하고 예. 비교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때는 166조 원 정도가 증가했었어요. 순자산이. 근데 정확하게 그 반대 수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난 1년 동안에요. 재산을 까먹고 있는 거네요. 나라 재산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뭐 부채 정리한다면서 공공기관 자산 이런 내각들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드러나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추경호 장관이 굉장히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전임 정부가 굉장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면서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에서 작심하고 그러니까 뭐 저기 이제 비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내용이 정반대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 내용, 그래서 발언과 자산의 변동 내역이 정반대 아닙니까? 근데 정부의 결산 보고서에 보게 되면요, 기재부가 제출한 정부 결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재정 수지라는 게 우리가 통합 재정 수지하고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꼭 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예,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우리가 21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막은 이유가 이거 긴 이야기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짧아요. 근데 더 짧게 해주세요. 근데 작년이 재정 적자가 더 커졌어요. 근데 방만하게 재정 운영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 얘기하기 줄여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재정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은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엄청 길게 설명해야 되더라고요. 다 이해하려면은 자 어쨌든 잘한다고 했는데 줄었다 재산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 최백은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